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단 10분 동안 이슈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 대신 오늘 하루 진행 맡은 강유정입니다. 대선이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 후보들은 버스 그리고 열차를 타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야권 단일화를 깜짝 제안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임박한 현재 대선 상황 어떻게 보고 있는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모셔서 직접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바쁘시죠? 네. 네,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 열렸습니다. 1차 토론에 비해서 이제 후보들 간의 공방이 좀 더 치열해진 느낌이었는데요. 정채권 위원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각 후보들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토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시간도 짧고, 예를 들어서 그냥 1절을 하면 국민들은 2절, 3절, 4절을 원하는데 이제 3절까지는 다 아세요. 네. 그럼 더 깊은 4절하고 5절을 원하시는데, 이 방송의 어떤 그 토론의 한계성 속에서 보통 막 1절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냥 우리 편 이겨라, 뭐 우리 편 좋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이 방식 자체가 토론의 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는 좀 부족했다. 저는 첫 번째 토론이 더 재밌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세 분의 재수생과 한 분의 재학생 토론하는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토론이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그럼에도 좀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좀 뽑아주시거나 제가 인상적인 질문 있으면. 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한 얘기였는데요. 그 김혜경 씨에 대한 이제 그 배모 씨 사무관, 배모 사무관에 대한 거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주다가 경계를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아니 아주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을 왜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켜주죠? 그러면 그 전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분은 사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도움했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 탄핵 사유다 그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여기는 워낙 가까운 사람을 갖다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시켜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는 그냥 가까운 사람을 아예 사적 관계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을 그냥 공무원으로 시켜주는구나.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요, 배모 사무관이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뭔가 한 일을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김혜경 씨가 시킨 게 아니라며요. 그러면 결국 그거 다 뇌물로 상납받은 거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만약에 시키지 않았다면 워낙 사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 별정직 공무원 시켜줬으니까 그 대가로 이렇게 뭐 소고기 무슨 상납, 하여튼 무슨 이런 상납을 다 한 거냐. 라는 의혹제기, 의구심이 딱 생기잖아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또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 이슈를 던지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이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니까 궁금합니다. 이제 대선 후보 등록 기간에 국민 경선 방식에 적합도와 경쟁력을 물어서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정확한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왜 이렇게 첫 번째는 지금까지 단일화 없다 라고 하고 완주하겠다라고 거듭 의사를 밝혔던 안 후보께서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는지 좀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들한테도 다 그러는데요. 그 단일화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이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이든 두 후보께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만나면 그 얘기를 하실 겁니다. 왜 단일화 안 하냐. 단일화 하세요. 제발 단일화 하세요. 막 완벽한 정권 교체를 해 주세요. 이랬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압박을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안 봐도 그냥 사실은 비디오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그런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단일화에 대한 열망을 그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못했을 거다. 그 압박 때문에 저는 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어제 그러니까 후보 등록 첫날인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왜 잔여를 했을까? 이 시점이 좀 특별한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늦었거든요. 원래는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단일화를 하자고 했으면 더 일찍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면 후보 등록 전이니까 사실 그 타이밍이 이제 더 이상 늦지 않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을 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 윤석열 후보는 늘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냥 자기한테 본인한테 맡겨달라. 그리고 우리는 통 큰 단일화. 그다음에 그 10분 만에 다 할 수도 있다. 트러스트 이 신뢰관계만 되면 다 10분 만에 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윤석열 후보의 어떤 기질 안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 단일화 가지고 막 지지부진하게 싸우는 모습이 사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 나 윤석열과 안철수는 함께 간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반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경선 방식을 받아서 오케이 이렇게 딱 가는 것보다 통 큰 단일화는 조금 그런 다른 색깔인 듯한데 그럼 통 큰 단일화라는 건 좀 어떻게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께서도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수사하다 보니까 이 통 큰 단일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결국은 그 우리가 그 전에도 윤석열 후보께서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DJP 연합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안철수와 윤석열은 함께 간다. 공동해서 우리는 연합해서 같이 간다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DJP 그러니까 연합. 네. 그래서 그 10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 많이 하지만 뭐 성일조 의원께서는 뭐 2, 3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이 방송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과감하게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정채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좀 가장 훌륭한 단일화 방식은 어떤 거로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그 단일화 방식이요. 가장 좋고 가장 나쁘고로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다 입장이 처해 있고 그다음에 100이면 100사람의 단일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사실은 뭐냐면 그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함께 가는 거 그게 제일 맞는데 그건 결국 그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통 큰 단일화 그다음에 그 이건 결단의 문제라고 결국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방식대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통 큰 단일화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양보하기를 원한다라고 많이 해석을 하세요.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미 방식은 던졌기 때문에 경선 방식으로 하자. 국민 경선 방식으로. 그리고 그 이후엔 약간 지금으로서는 별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최고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건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민주당은 무조건 안철수 그 후보가 계속 완주하기를 바라잖아요. 이 상황에. 그러니까 계속 안 될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인의 희망사항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시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민주당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야권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 여망을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잘 화답했다. 그 표현을 화답했다. 국민들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께. 저는 그거는 이제 밝혀주셨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목에서 계속 그거 안 받을 거다. 국민의힘이 안 받을 거다. 그다음에 이거 단일화가 어려울 거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 말고는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좀 예측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모든 게 밥도 따뜻한 밥이 맛있고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단일화에 대한 데드라인을 좀 언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면 뭐 색깔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 있지만 그게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28일인가요? 27일 네. 전에 네네. 예, 그 전에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 이제 그러니까 인쇄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되면 네. 그래도 그 통큰 단일화가 탁 나왔을 때 그다음에 국민들께서 다 투명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단일화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 가장 효과적인 예. 데드라인은 그때가 될 거다. 네. 만약에요. 그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주장하신다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방식 받아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말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 원래는 이건 후보의 결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고 예, 기다린다라는 입장이지 않을까요? 조율을 예.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왜냐하면 지금 각자의 목소리가 다 나와버리면 이게 지금 어디로 귀결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후보께서 결단하실 수 있는 그 부분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열정 열차 타고 호남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에게 후보 손글씨체로 편지도 보냈었어요. 그래서 호남 지지율 20%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좀 보이나요? 저희가 이제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내부 그거는 말씀 못 드리니까 저희 그 효과가 있어요 일단 지금 현재의 느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게 현재 그 이제 막 그 투표장에 갔을 때 과연 그런 효과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나타날지 그건 모르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우리의 노력을 다 보여드리고 그 공을 들여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서 우리의 마음을 국민의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 열정에 대해서 화답해 주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 열정 열차 됐던 윤석열 후보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상일 상금 보좌역이 SNS에 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윤 후보가 이제 구두를 신은 채 앞좌석에 이제 발을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비판이 나왔을 때 이제 한번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다리 경련이 있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한 후 한 10분 정도 자리를 올렸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진에 대해서 조금 여전히 좀 가라앉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도 사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앉는 자리였다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 좀 있었기 때문에 다리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해서 아마 경련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다음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하죠. 예,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근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그 이 대표 얘기를 듣고 저희가 그건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예,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죄송한 마음이다. 네. 이제 유감 표명을 하셨었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종로 보궐선거에 이제 전략 공천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전체본부장, 러닝메이트 최재형 후보, 홍준표 상임 고문까지. 그러니까 이제 경선 멤버들이 다 합류를 한 셈이죠. 그런데 아직 유승민 전 의원만 분명한 합류 의사를 잃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합류해서 원팀 될까요? 유승민 의원하고 연락은 좀 되시는지. 유승민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되게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준석 대표가 아마 그 유승민 후보하고의 그 이제 교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이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국은 원팀이지 않냐. 저는 그걸 그렇게 그냥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라디오 최영일 시사본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10분 토론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